오늘 영상이 토목직 전공 면접에 대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까지 포함해서 총 17개의 영상인데 이 영상들만 숙지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토목직 전공과 관련된 문제는 다 커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토목직 공무원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전공 관련 기출문제, 기출 빈도로 출연은 최종 50문항이 남았는데 이 영상으로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토목직 공무원은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 댐과 같은 건설공사 등 토목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장점 및 단점을 말해보시오. 토목직 공무원은 공공시설물을 관리함으로써 다른 직렬에서 느낄 수 없는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힘들고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근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왜 시공사의 뇌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데 몇몇 공무원들이 잘못된 공직관을 가져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공직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왜 뇌물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일단 시공사는 토목직 공무원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그런 영향력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뇌물을 주는 시공사도 잘못이지만 공무원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뢰받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토목 실무는 필기시험과 다르다. 업무를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 처음 발령받자마자 지난 문서 등록 대장과 기존의 공사 자료를 검토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방식을 습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은 주위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면서 따로 공부해서 일을 확실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는 토목직 공무원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목직 공무원은 특히 현장에서 고생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겠는가?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과 한가족처럼 지내고 토목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남성 공무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은 남성이 많다. 여성이 할 일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 양성평등 제도를 통해서 토목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성 공무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목직 공무원 특성상 남성이 할 일이 많고 꼭 여성들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남성들이 분담해서 일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 합격생에게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은 남성이 많다. 업무할 때 어려운 점도 많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토목직 공무원 특성상 남성이 많기는 하지만 꼭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꼼꼼하게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면 설계, 측량, 감독을 해야 하고 특히 아저씨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잘할 수 있겠는가? 공사 감독과 아저씨들을 상대하는 부분은 제가 군대에서 2년 동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설계와 측량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열심히 공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되어 공사감독관이 되어 나간다면 어떤 감독관이 되고 싶은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원칙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게 하고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독하겠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공, 감독,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감독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일부 구간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설계대로 재시공을 지시해야 합니다. 설계보다 좋은 공법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설계 전이나 설계 변경으로 반영한 뒤에 시공해야 하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시공을 지시해야 합니다. 개발과 환경의 바람직한 조화에 대해 말해보시오. 개발을 할 때 환경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환경을 많이 훼손시켜 왔는데 친환경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과 지상교통수단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보시오. 지하철은 교통체증이 없어서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반면에 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고 지상교통수단인 버스나 택시는 접근성은 좋은 반면에 교통체증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터널, 상하수도 업무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저는 도로를 선택하겠습니다. 도로가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가 우선이 되어야 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 건설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자연 친화적인 도로 건설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콘크리트에 가수를 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현장 상황에 맞게 설명하시오.
시공 현장에서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수를 하면 슬럼프 값이 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재료 분리 및 블리딩 현상 증가 등 콘크리트 강도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양생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콘크리트 양생은 시멘트의 수화작용을 촉진시켜 강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해한 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온도를 5도씨 이상으로 조절하고 콘크리트의 습기의 공급과 이동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너무 일찍 건조시키면 30% 이상의 강도 손실을 가져오고 초기 며칠 동안 콘크리트 온도를 4도씨 이하로 방치할 경우도 이와 비슷한 강도 저하를 보입니다.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와 그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콘크리트는 시멘트, 물, 장골재, 굵은 골재로 구성되는데, 시멘트는 시멘트 입자의 수화작용으로 시멘트 응결이 일어납니다. 장골재는 모래고 굵은 골재는 자갈인데, 여기에 혼화 재료를 첨가해서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설계 하중하에서 균열이 생기지 않고 내구성과 탄력성이 우수하고 처짐이 작은 것이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강성이 작아서 변형 및 진동이 되기 쉽고 열에 약한 점이 있습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균열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프리스트레싱 도입 전에는 묵은 콘크리트와 유사한 상태이므로 받침부의 국부적인 침하에 의한 균열,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고, 프리스트레싱 도입 중에는 정착부의 균열이 발생하고, 프리스트레싱 도입 직후에는 토슴에 의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슬럼프 시험이란 무엇인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알기 위한 시험입니다. 슬럼프 수치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가? 반죽이 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공성을 뜻하는 워커빌리티는 좋아지지만 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도로의 문제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한국의 포장도로가 수명이 1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시공을 할 때 시방서 기준에 맞게 포장하는지 감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포장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도로 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설치 기준에 맞는 안전성입니다. 도로를 통해 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게 안전성도 따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보시오. 아스팔트 포장의 장점으로는 부분 보수가 용이하고 현재의 교통량을 처리하면서 시공이 가능하며 시공 후 주행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설과 결빙에 대한 안정성이 좋고 시공이 용이하며 지형적 특성에 대한 적응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중차량 통행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도로의 구배는 몇 프로여야 하는가? 도로의 배수 구배는 차로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100분의 1인데 최소 2%에서 최대 7%입니다. 도로의 구배를 두는 목적은 곡선부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도로 포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스코는 비투수성 재질인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투수성 재질의 도로 포장 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시오. 비투수성 재질의 도로 포장은 입자가 13mm 이하인 밀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투수성 재질의 도로 포장은 입자가 19mm 이하인 계립도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필터층을 둡니다. 도로 배수로가 토사나 쓰레기로 막혀서 물이 배수되지 않는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장마철에 대비해서 미리 배수로에 있는 토사나 쓰레기를 제거해서 배수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비가 온 뒤에 아스팔트 도로가 많이 깨져서 언론에서 말이 많은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스팔트 포장의 파괴 원인은 노상토의 지지력, 교통량, 포장 두께의 세 가지 균형이 깨져서 발생합니다. 즉, 시공불량, 다짐불량, 집안의 부등치마, 포장 두께의 부족, 지하수위 상승 등이 원인이 됩니다. 보조기층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조기층의 역할은 상부 포장 지지, 힘응용 노상의 전달, 배수, 동상방지 등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번처럼 많은 비가 예상될 경우에는 배수로 정비 등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관계기관들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댐을 설치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근처에 하천을 정비해서 홍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면에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이 붕괴되는 경우 붕괴된 사면을 다시 시공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환경과 사면의 높이 및 경사각을 검토해서 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해 상습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보시오.
수해상습지는 저지대로서 배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배수로가 물의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수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배수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성수대교는 1994년 10월 21일에 붕괴되어 32명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설계 측면,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원인이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교각에 연결되어 있던 앵커 트러스 사이에 현수 트러스를 매달고 있던 수직재의 용접 부분이 갈라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대기 용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량 용접이 되었던 것이 큰 화근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감독 등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서 부실 시공을 방지해야 합니다. 최근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토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진 설계입니다. 내진 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게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인데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 진동인 P파보다 좌우 진동인 S파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수평 진동을 견딜 수 있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건축물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풍과 해일에 대해 설명하시오. 태풍은 저희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緯도로 이동하는 기상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해일은 폭풍 때문에 발생하는 폭풍해일과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일어나는 지진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국도 옆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로가 먼저 설치되었기 때문에 꼭 설치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심각하다면 방음벽 설치를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면 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안전율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법으로 표층안전공법, 식생공법, 블록공법, 배수공법이 있고 안전율을 증가시키는 공법으로는 말뚝공법, 앵커공법, 소일 네일링 공법이 있습니다. 장마철 사면 안정 대책에 대해 말해보시오. 안전율을 높이는 공법으로 사면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배수로를 잘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펌프가 10개가 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펌프 2개를 빌려달라고 한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우리 지역에서 펌프가 최대 몇 개 필요한지 이전 사례들을 통해 예상해보고 여유분이 있다면 빌려줘서 다른 지역의 피해도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거는 어떤 구조물인가? 안거란 수로나 통로에 만들 목적으로 지하에 매설하거나 지표사항에서 복개를 해서 수면이 보이지 않도록 만든 통수로를 말합니다. 축대 붕괴의 원인과 그 대책을 말해보시오. 얼었던 땅이 기온이 상승하여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되기도 하고 홍수나 상수도관 파열에 의한 물이 다량으로 유입되어 붕괴되기도 하며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실시공을 막고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수도 정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상수도 정화 과정은 물을 퍼올려 침사지로 보내는 취수, 물속의 흙, 모래를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가라앉히는 침사, 응집제와 같은 약품 투입, 응집제에 의해 부유물질이 엉기어 가라앉는 침전, 모래와 자갈 또는 활성탄을 이용해서 물속의 미세입자를 거르고 냄새를 죽이는 여과, 마지막으로 물속의 미생물을 죽이는 염소살균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일반 시민들이 수돗물을 많이 먹을 수 있을지 설명해 보시오.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주고 관공서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수돗물을 마셔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터널을 시공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법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터널 공법은 나틈 공법입니다. 나틈 공법은 굴착한 터널 안쪽 천장과 터널 벽면의 2-3m 길이의 고정봉을 일정 간격으로 박은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입히는 방식으로 안반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터널을 뚫어나가는 굴착 방법입니다. 터널의 시공 방법 중에 나틈 공법의 장점을 설명해 보시오. 거푸집 없이 시공이 가능하고 1차 라이닝으로 어느 정도 방수가 가능하며 거의 영구 구조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여 도시 지하철 시공에 유리합니다. 나틈 공법의 단점은 무엇인가? 나틈 공법의 단점으로는 버럭 처리를 위한 별도의 사토장이 필요하고 연약층 통과 시 별도의 보강 대책이 필요하며 여굴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터널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조물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구조물 설계 시의 안정 조건은 전도에 대해 안전율 2.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활동에 대해 안전율 1.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집안의 지지력에 대해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수교와 사전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현수교는 주탑 사이에 케이블을 설치하고 케이블 보강형 또는 보강형 트러스를 매단 형식입니다. 현수교는 미관이 좋고 장대지간이 가능하지만 내풍성이 약하여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장교는 주탑과 교량의 상판을 케이블로 연결한 형식입니다. 일반적인 거도교에 비해서 단면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비틀림 강성도 현수교에 비해선 큰 편이긴 하지만 중앙 경관이 길어지면 비틀림 변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라멘교란 무엇인가? 라멘교란 교량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강절로 연결함으로써 전체 구조의 강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간 내에 발생하는 휩 모멘트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 이를 교대나 교각이 부담하게 하는 교량입니다. 따라서 교각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단경간의 교량에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지금까지 토목직 공무원 면접에서 전공과 관련된 기출 유형들을 총 17개의 영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전공 문제는 이 안에서 대부분 나올 건데 혹시나 여기서 안 나온 질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질문은 다른 사람들도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 답변 못했다고 해서 면접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면접이 끝나면 집에 가서 바로 숙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걸로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한 번이라도 기출됐던 문제들을 정리한 문서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공 관련 면접 영상은 이렇게 끝입니다. 하지만 전공보다 더 많은 질문이 나오는 공직관과 면접 일반 영상 두 편이 아직 남았는데 조만간 정리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